안녕하세요. 제이로디입니다. 여러분은 고객이 지금 이 물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예요? 라고 혹시 답하고 계셨나요? 그러면 정말 잘못된 미팅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그 해답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하는 행동들과 말들이 있죠.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요. 물건에 대한 브리핑 할 거고요. 그리고 고객의 조건을 변경하기 위한 설득할 거고요. 물건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친해지기 위한 여담과 사담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고객한테 미팅으로써 계약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을 텐데, 자, 이거 여러분들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도 계약이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그러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거죠.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미팅 때 해야 하는 이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팅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건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눠볼 주제가 미팅을 하면서 하면 안 되는 말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쳐 드리냐면요. 해야 될 것을 하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훨씬 더 큰 점수를 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한번 한다고 해볼게요.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죠? 그렇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 하겠다고 선포해 놓고 매일 야식 먹어요. 매일 군것질거리해요. 매일 술 마셔요. 그럼 다이어트에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이게 우선인 거예요. 중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중개로 미팅에서 고객과 성공하기, 그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계약을 성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고객의 조건에 맞는 물건을 보여줘야 되고요. 고객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공하겠다고 말해놓고서 고객을 기분 나쁘게 만들거나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미팅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하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야 되는 것보단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과 토론하려고 하지 마라. 중개를 하다 보면은요,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고객과 토론하려고 하더라고요. 토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만나서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막 싸우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말로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상대의 의견에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고객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볼게요. 우리 권리금 1억짜리 물건을 손님한테 보여줬는데 고객이 그 1억짜리 권리금을 듣고 나서 아니 무슨 권리금이 1억이나 해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고 계셨나요? 혹시 이렇게 답변하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고객님, 이 물건은요 시세 대비했을 때 저렴한 물건이에요. 사장님, 이 동네 시세로 생각했을 때 1억이면 저렴한 거죠. 이런 식으로 답변하고 계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셨다고 한다면 정말 잘못된 말실수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고객의 입장에선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두 번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토론하듯이 고객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설득이라고 얘기해놓고 반대되는 의견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고객의 발은 이미 사무실 문 밖을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있겠어요? 다른 부동산 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고객의 말에 토론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고객의 말에 공감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고객이 말도 안 되는 조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들어주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죠. 고객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다 들어주고 있으면 안 되죠.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그거를
아니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고객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어떻게 만드냐면요. 고객이 1억짜리 물건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고객님이 생각하기에는 적정가가 어느 정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5천만 원 정도라고 하면은 그럼 5천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을 한번 보러 가시죠? 라고 해서 5천만 원짜리 물건들도 보여줘 보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짜리 물건이 당연히 저렴한 거니까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그러고 나서 다시 1억짜리나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금액대의 물건들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고객 스스로 느끼기에 이 정도 시세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저희가 반박을 함으로써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토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물건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면 그 물건이 그 1억짜리 권리금의 물건이 진짜 1억이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면 5천만 원짜리 시세인데 원래 1억으로 브리핑을 하는 업브리핑이거나 그 시세가 5천만 원짜리를 이 사람이 많이 받고 싶어서 그냥 높여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1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시세가 5천만 원짜리인 건데 이럴 경우에는 고객과 신뢰관계가 완전 깨져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 시세가 진짜 1억인 물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렇게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1번 첫 번째는 고객과 토론하려고 하지 말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는요. 고객에게 금액을 바로 브리핑하지 마라입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를 말씀드렸죠. 고객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얼마예요? 라고 답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여러분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니, 금액을 브리핑을 안 하면 어떻게 고객과 미팅을 합니까? 고객 이미 금액 거의 다 알고 왔고 광고에 다 노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미 노출되어 있는 금액이 있다라면은 그 노출되어 있는 금액까지에 대해서는 다 브리핑을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러나 노출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시세가 10억짜리 물건이 있었었는데 이 10억짜리 물건을 우리가 9억까지 내고가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브리핑을 할 때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 이게 원래 10억짜리 물건인데요. 요거 9억에도 가능해요. 내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진짜 중대한 말실수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말인 거죠. 권리금도 마찬가지예요. 권리금이 1억짜리 물건이 있었었는데 내가 이거 8천만 원까지 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손님한테 바로 얘기하는 거죠. 이거 권리금 1억짜리였는데 이거 8천만 원까지 내고가 가능합니다.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실수라고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냐면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고객은 우리한테 찾아왔을 때 물건에 대한 궁금증과 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우리한테 왔을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니까요. 그래서 왔는데 우리한테 궁금증과 호기심이 있어서 마음의 문을 조금 열어놔서 물어봤는데 우리가 금액을 딱 얘기하는 순간 고객이 마음의 문이 싹 닫혀요. 왜? 궁금증이 해소됐잖아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라고 하고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이 아직 마음의 계약의 의사가 생기기 전 단계에서 금액의 조율을 바로 얘기해버리는 순간 벽이 싹 닫혀버리는 효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고객한테 모든 금액을 브리핑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물건이 진짜 조율되는 물건일 때 하셔야 되는 말인 거예요. 조율이 되지 않는 물건을 조율이 될 것처럼 말해 놓으면은 계약의 의사가 있어 보이니까 내가 조율해 볼게요. 깎아 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못 깎았어. 그러면은 고객과 신뢰관계는 그냥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 모든 금액을 다 브리핑하면은 안 된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는 나만 얘기하지 마라입니다. 중개하다 보면은요, 그 중개사가 손님을 옆에 두고서 강의하듯이 와다다다다다 혼자 다 얘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중개한다고 치면은 아파트 34평짜리 하나를 중개를 하려고 물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브리핑을 이렇게 합니다. 고객님, 이거는 34평짜리 아파트고요. 가족 고객님들이 선호하시는 84제곱입니다. 그리고 이건 로얄동 로얄층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해요. 그리고 방 3개가 모두 다 확장이 되어 있으니까 뭐 방 활용도도 굉장히 좋고요.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통풍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최근 리모델링으로 샤시까지 싹 바꿨어요. 이중창에 유리 3중으로 해가지고 단열 효과도 매우 뛰어납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다고 해볼게요. 잘못한 게 없어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말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고객이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느낌을 들까요? 아, 네. 아, 그렇군요. 아, 좋네요. 라고 해서 끝나요. 왜냐면 고객은 이 물건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들은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받고서 설명을 듣는 것과 내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기 전에 그냥 물건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건은 어떻게 브리핑을 해줘야 되냐면 고객의 내용을, 고객의 생각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돼요. 따라서 질문을 통하셔야 됩니다. 34평이 필요한 고객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 4인 가족이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34평이 좋으세요? 아니면 25평이 좋으세요? 똑같은 방 3개예요. 어떤 걸 필요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고객이 34평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2분이라고 하셨었는데 자녀 2분이면은 각자 방을 쓰셔야겠네요. 그러면 네, 각자 방을 써야겠죠. 그럼 두 방이 모두 동일한 사이즈가 되게 하려면 둘 다 확장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서로 방이 확장되어 있는 구조에 있는 아파트를 구하셔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고객이 아, 내가 34평이 방이 확장되는 게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확장된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라고 하면은 고객이 또 뭐라고 얘기할 거잖아요. 그럼 아, 맞아요. 그것들 다 중요한데요. 단열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창호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러 가시는 집의 창호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니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개를 할 때 보면은 물건에 대한 바바바박 브리핑만 하고 있고 고객한테 진짜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우리가 설명을 우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보험을 팔러 왔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나자마자 보험을 파는 이 친구가 야, 너 보험 있어? 야, 너 이 보험 있는데 이거 어쩌고 저쩌고 해서 너한테 진짜 필요한 거야. 이 보험 너 꼭 들어야 돼. 이거 가입하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보험 가입하고 싶으세요? 아니죠. 별로 가입하고 싶지 않으시죠. 왜? 이 친구가 나한테 지금 보험 팔려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필요로 하지 않는데 보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 친구가 이런 방식으로 한번 보험을 권유했다고 해볼게요. 야, 너 얼마 전에 차 샀다면서? 무슨 차 샀어? 소렌토 샀어? 야, 너 그 소렌토 비싸다던데. 너 돈 많이 모았다. 야, 근데 너 그 할 때 자동차 보험 들었지? 너 보험 들었을 때 혹시 네 변호사 선임 특약 넣었어? 안 넣었어? 야, 너 그거 꼭 필요한 거야. 너 나중에 교통사고 났을 때 중과실 사고 나게 되면은 변호사 선임해야 되거든? 그때 500만 원, 1000만 원 깨져. 그거 안 하면. 그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이 안 돼. 그 특약 꼭 넣어야 돼. 그 1000원인가 밖에 추가 안 될걸? 야, 이거 내가 알고 있는 특약에 있는 내용에 있는 보험인데 요 보험이랑 한번 비교해봐. 그리고서 요거 보험 들어가 있는 거랑 비교했을 때 이게 더 괜찮으면 요걸로 가입해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요. 고객한테 필요성을 제시해 놓고 고객에게 필요한다고 되어 있을 때 그 필요하니까 이 보험을 가입을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듯이 팔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어떠한 모든 물건들이요,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물건을 그냥 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을 듣고 아, 그런 부분이 필요하시군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있습니다. 라고 솔루션 제공해 주듯이 미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다다다닥 설명하는 방식의 미팅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고객의 의사를 듣고 그 의사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세 번째는 나 혼자 다다다닥 하지 말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활용해서 미팅을 하시게 되면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고객의 엄청난 피드백을 듣게 되실 거예요. 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저 필요했던 내용이었어요. 다른 공인중개사한테서 느껴보지 못했던 엄청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공인중개사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첫 미팅에서 계약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고객은 어디 떠나가지 않아요. 저희한테서 재미팅을 할 것이고, 이 중개사님한테 꼭 중개를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계약까지는 이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앞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내 실생활에 어떻게 써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고민이 있으실 텐데요. 그 부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했던 방식인데요.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던 세 가지를 적습니다. 포스트잇에 적어요. 첫 번째, 고객과 토론하려고 하지 말자. 두 번째, 금액을 바로 브리핑하지 말자. 세 번째, 나만 얘기하지 말자. 요거를 써서 모니터 앞에 붙여 놓으세요. 그리고 미팅을 나가기 전에 무조건 한 번씩 읽어보고 나가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은 엄청난 결과로 여러분들께 선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오늘 내용 그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팅을 하면서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해야 될 말보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우선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객에게 토론하려고 하지 말자. 토론하려고 하게 되면은 반대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이 반대 의견은 신뢰관계가 쌓이기 전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객은 반감 가지고 나가버리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객에게 금액을 바로 브리핑하지 마라. 모든 금액을 바로 브리핑해주면은 고객의 궁금증과 호기심의 벽이 탁 차단된다. 차단되면은 더 이상 내 말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고객에게 나 혼자 얘기하지 마라. 나 혼자서 다다다다닥 얘기하게 되면은 고객은 어떻게 된다? 고객은 필요한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나한테 필요한 거라는 솔루션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고객한테 필요한 내용을 듣고 나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물건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 맞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중개는 엄청난 발전을 이룰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요. 오늘 영상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도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